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 잘 사는 것은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만큼 그만큼이 기회다. 흘려보내는 시간들로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간다. 이런 등등의 많은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있는 그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잘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 오로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오로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실제로 마음을 먹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 오히려 힘든 건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 먹기가 힘듭니다. 마음 먹기가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지금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사회 분위기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회다입니다. 나에게는 기회다.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들다 하는 얘기가 요즘뿐만의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솔까말 있는 그대로 솔비 먼저 까고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한 번도 살기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렵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고 좋다는 얘기가 나오던 때는 진짜 짧았습니다. 있더라고 하더라도. 마치 옛날 석기시대 때 동굴벽화가 해석이 됐는데 해석된 결과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써 있답니다. 고대 석기시대 벽화에 그 고대에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니. 즉 무슨 얘기냐? 요즘처럼 사회가 힘들다 하는 얘기도 이 석기시대 벽화 얘기처럼 그냥 하는 넋두리라는 겁니다. 넋두리. 너는 뭐 어떻게 다 잘 해냈겠지.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다가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보면 살기 좋다, 살만하다, 뭐 돈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는 이상하게도 옛날 군사정권 전두환 시대 때 잠깐 있었습니다. 나라는 막 5.18 광주혁명 일어나고 삼천교육대에 사람들 끌려가고 이랬는데도 이상하게 가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었고 자영업자들도 돈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있었냐? 우리나라 현대, 삼성, LG, 한화, SK 뭐 재벌가들 막 탄생할 때 그때 사람들 저마다 다 대기업 취직하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에 다녀도 어깨가 으쓱해서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경제문화적으로는 민주화, 국민 주권화가 후퇴하고 있었는데 대중경제에서는 활기가 돈다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새마을 운동, 그 전에 뭐 보릿고개,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하다가 즉 기대 수준이 낮은 겁니다. 어려운 얘기 자꾸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낮은 거야. 그런데 옆에 물질은 막 발전을 해가고 있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 이런 거는 아마 쉽게 누구나 생각하면 이제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포인트는 이걸 뭐냐? 현실에 대입해서 자기 인생에 이롭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 맨날 주변에서 어렵다, 뭐 하나, 이런 말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으면 실제 자기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루를 잘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인생에 변화를 주는가. 이러한 유해 현상들은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 카테고리 변화 때 경제 의식 구조, 기대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얘기들은 다 접어두고 실제적으로 옛날 고대 벽화 얘기처럼 힘들다는 얘기도 돌림노래다 이 말씀입니다. 돌림노래. 그런 분위기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몸도 마음도 그런 생각에 따라서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 갔는데 또는 직장에 갔는데 옆에 애가 맨날 공부하기 싫어. 일하기 싫다. 이러면은 그 옆에 애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성적이 올라가냐? 옆에 애가 성적이 올라가죠. 왜?
쟤네 둘이 저렇게 맨날 힘들다 힘들다 보니까 한심하거든. 그러니까 난 저러지 말아야지. 옆에 애가 올라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는 다르잖아.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무기력해지니까 그런 생각에 따라 실제도 미래가 전망이 없다고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력도 없어지는 거죠. 아예.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 전망이 없는데 뭐. 삶의 희망이라든가 이런 재미 같은 것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 점점점 지금 순간에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광고 카피를 하나 응용하자면 수고한 당신이여 떠나라. 좋은 얘기입니다. 수고했으니까 떠나야 되겠죠. 뭐 지구를 떠나야 되나? 아니면 자기 집을 떠나야 되나? 뭐 우리 한국을 떠나야 되나? 그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휴식도 하면서 힐링도 좀 하고 뭘 많이 다쳤나 봐요. 힐링을 하게. 힐링도 하고 이러면서 여유를 갖고 살아라.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하나. 그렇죠? 물론 활용을 잘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 수고한 당신 푼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기업에다가 홀랑 갖다 바쳐라.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둘 다 양극단에 대한 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이에 균형과 여유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이걸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런 일들이 뭐냐? 다분히 소모적이고 순간적인 것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놀아보고 두 번 놀아봐서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나?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안 놀아봐서 그러는 거지. 자, 물론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라는 좋은 말도 있지만 지금은 뭐 갖다 붙일 나름이지만 그런 걸 갖다 붙일 때가 아니고 좋은 습관이 몸에 들어오는 데는 3년이 필요합니다. 3년이. 근데 나쁜 습관이 몸에 들어오는 데는 3일이면 됩니다. 3일이면. 자, 물론 잘 활용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좋은데 이렇게 다분히 소모적인 것이 될 때는 우리 또 좋은 광고 카피 또 하나 나오죠. 그래, 내일의 나에게 말하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실컷 즐기는 거야.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에게 어제 왜 그랬니? 오늘 이렇게 될 줄 알면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그래도 힘내자. 주간에 이렇게 끝나긴 하지만 우린 여기도 함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어찌 보면 이미 부자들은 그러한 많은 서민들의 삶을 에너지로 삼아서 계속 부자가 유지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소모적으로 사는 만큼 우리 인생이 소모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뒤로 천천히 이제 얘기하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이 모여서 된 거지만, 미분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순간이 즐거워야 인생이 즐겁겠지만, 순간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매번 갖고 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그래서 심각하고 어렵냐? 전혀 심각하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태까지 이제 얘기한 이런 현상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만 문제냐? 아니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고 그러면 뭐 새마을 운동하고 뭐 더 심하게 조선시대로 내려가서 계층사회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70년대, 80년대 세탁기도 없고 뭐 이러던 시절엔 그럼 살기가 좋았냐? 절대로 아니죠. 다만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사니까 덜 불행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때도 재벌가들은 계속 탄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냐? 우리나라만 그러냐? 뭐 미국은 괜찮고 싱가포르는 괜찮냐? 그러면 북한은 어떻고 다른 동남아 국가는 어떤가? 왜 못 사는 나라랑 비교하냐? 그럼 반대로. 그럼 왜 잘 사는 나라하고만 비교해야 돼? 잘 사는 나라하고만 비교해서 자기가 행복해진다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남 좋은 거랑 자기 나쁜 거랑 비교하고 나서 자기가 불행해지니까. 그리고 의지력도 상실되니까. 삶이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다 공평하게 보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만의 문제도
또 여기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그 와중에서 부자 된 놈들은 다 따로 있다. 부자가 안 됐더라도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다. 이런 사실들.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 삶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행동이 말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보면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제대로 살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찬찬하고 면밀하게 생각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없기 때문에. 왜 이런 그 찬찬히 생각할 시간이 없냐? 자, 오늘부터라도 당장 뭐 다 좋습니다. 다이소, 판다, 꽃기호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도 되고 뭐 우리 뭐 이면지 넘쳐나니까 여기저기 가서 주워와도 되고 거기다가 볼펜을 삼색 볼펜으로 준비해서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지금 자기의 모습을 분석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만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는 어떻겠다 내 모습 그려보고 1년 있다가는 어떻겠다 내 모습을 그려보고 이러한 시간들 이게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금수저보다 좋은 겁니다. 왜 금수저만 왜 부러워요? 아예 핵수저를 부러워하지. 핵수저. 저는 엄마 아빠가 직장인밖에 안 돼서 저를 많이 못 도와줘서 뭐 괴로워요. 자,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게 괴로운 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 마음이 이미 괴롭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괴로우면 아예 금수저 말고 핵수저를 가진 저 북쪽에 있는 그 정은이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 운영해야 되는데. 뭐 그리고 재벌가에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생각처럼 그 사람들의 좋은 면만 우리가 따져 생각하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적어 내려가서 자기 생활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소중해서 그런 시간 없이 우리는 다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왜? 너무 많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자 핸드폰 잘 활용하면 뭐 갖고 다니는 컴퓨터 엄청난 기계입니다. 한국 IT 세계 초강국.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이것도 잘 활용하면 엄청 좋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각종 취미생활. 자, 뭐 힐링이네, 뭐 자기 개발이네, 체험이네. 체험은 하더라도 자기가 또 직접 그 길을 걷지는 않아. 체험이네, 뭐 축제네. 축제에서 뭐 소모만 했지 생산적인 건 없어. 이런 걸로 자기 인생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살기 힘들어. 돈 없어. 남들이 나 무시해. 자기 할 건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책임은 아니야. 왜?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재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만 그래?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 위에 3S 정책이라고 사람들 왜 살기 좋다 그랬을 때 그땐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이제 하나는 스크린, 영화, 하나는 스포츠, 운동 경기, 하나는 또 S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성적인 거라 좀 그렇고 그렇게 늘 항상 사회는 채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정신 차리고 자기 돛대, 배라고 했을 때 돛대를 올려야 되는 건 자기거든. 인생의 배는 자기가 타고 있으니까. 그 파도가 한쪽으로 뭐 친다 그래서 뭐 돛대도 안 세우고 노도 안 젓고 글로 쓸려가면 안 되지. 그렇게 채워지게 돼 있어. 드라마도 우리가 봐봐. 한 번만 보면 안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 여주인공이네. 주변에 동네 아줌마, 동네 꼬마까지 다 이뻐, 드라마 보면. 또 남자 주인공 봐봐.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만 불짜리야. 그 뭐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는 얻어다리들. 그 얻어다리들 덜덜이들도 걔네들도 초미남이야. 그러니 안 볼 수가 있나 드라마를. 얘기들은 또 좀 재밌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생활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의 삶을 잘 살펴보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다고 치면
이제 노력을 해서 꾸준히 지속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노력에 대한 지속만 하면 거의 이루어집니다. 거의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비명횡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갑자기 죽지 않으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됐든. 정말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가치관이 다양화됐다는 거. 하나만 사람들이 훌륭하게 생각하질 않아. 옛날에는 뭐냐? 옛날에는 대부분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 대통령이 되어 성공한 거고 그 밑에는 별로야. 다 그냥. 그 다음에 또 뭐냐? 재벌이 돼야 됐어. 재벌이 돼야 성공한 거고 그 밑엔 다 별로야. 이랬어. 근데 지금은 뭐야? 다행히. 아,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직함 같은 거 따지지 않아. 그리고 돈의 규모 따지지 않아. 그 사람이 의식주만 해결하고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누가 관심도 많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며 살면 그게 제일인 거지. 지금은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 혼자 자꾸 고민하면 그건 자기만 손해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인생을 누릴 때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디자인해서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 분위기로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면 맨날 경기가 좋다, 좋다, 인젠 살만하다, 막 이럴 때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늘 불평불만하고. 반대로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때도 출세하는 놈, 돈 버는 놈, 웃고 댕기는 놈은 다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자기는 이 후자에 포함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느 정도의 사회 현상은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건 전혀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 언제는 뭐 사회 현상이 없었나? 그럼 뭐 6.25 전쟁 때 났던 사람은 싹 다 불행해야 되고 일제식민지에 났던 사람은 싹 다 불행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면 경기 상승기에 있던 애들은 싹 다 행복해야 되고 이러나? 전혀 다르다는 거. 그럼 뭐 행복해질 가능성은 더 높나?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거. 개개인에 따라 현실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서. 근데 어느 정도로 다르게 작용하냐? 물론 능력이 많으면 좋겠죠. 능력이 많으면. 근데 능력은 누가 개발해? 맨날 불만하고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하나하나 걸어 나갈 때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 능력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지. 생각, 어디를 바라보더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좌우하냐? 완전히 각도를 바꿔놓을 정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의 각도를 바꿔놓을 정도로 작용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도로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요즘이 안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경제 지표를 갖다 대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경제 지표인데 이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줘서 글로 따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사회의 일반 현상이 사회가 그렇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공간적으로 우리와 다른 곳의 경제 환경이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쉽다라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서 떼부자가 된 사람은 뭐야? 2차 세계대전에서 다 죽었는데, 어?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말이지. 항상 위기 때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평온한데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야, 그래서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다른 사고방식하고 다른 행동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 이 얘기는 또 뭐냐? 자, 지금은 경제 지표가 힘들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 10년 전하고 비교해볼까? 10년 전에는 경제 지표가 또 어땠다 이거야. 20년 전에는 어땠고. 그러면 20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는 방식이 같나? 사는 방식이 다르지. 사는 방식이 달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생활만 보면 한 3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세탁기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큰 고무 다라이에다가 다 모아서 힘이 센 국민학생은 자기가 들어드리고 효녀니까. 그래서 꽁꽁은 개울로 나갑니다. 거기 나가서 돌로 개울을 깨줘요. 깨드립니다, 엄마한테. 그러면 그 얼음물에다가 엄마가 빨래를 해서 그거를 갖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때 애들 그러고 나서도 공부 다 했고, 그때 엄마들 그러고 나서도 다 웃으면서 밥하고 그렇게 한 세상 살아서 애들 키워냈습니다. 자, 그때 경기 지표 좋다 그랬겠죠. 우리나라 성장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나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잘 살고 못 사는 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그럼 지금 만약에 누가 꽁꽁한 개울 얼음물에 가서 빨래 해오라 그러면 내일 당장 이혼입니다. 애들 엄마 빨래하는데 빨래 바구니 들고 쫓아오라 그러면 애 당장 가출합니다. 왜? 그렇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당장 반발이 나오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그때는 남들도 다 그랬지만 지금은 남들도 다 세탁기 쓰고 남들도 다 학원 과외 다니면서 집안에서 과자 먹으면서 공부만 하잖아. 그건 그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원망만 하려면 자기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만 하고 살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두 팔 두 다리고 두 눈 두 코입니다. 다른 건 뭐야? 오로지 생각. 내 눈에 비쳐 들어오는 사물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그렇게 약해진 것 뿐입니다. 지금 3만 불 시대인데, 3만 불 시대인데 그렇게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오히려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만이 됩니다. 우리나라 먹을 것이 남아서 피부에 양보한답니다. 얼굴에 색칠하다가 부족해서 발톱에다 색칠을 합니다. 목에다가 금목걸이 감다가 부족해서 발질을 합니다. 남자들도 스킨 4~5가지를 바릅니다. 피부 망가지면 안 된다고 최첨단 면도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렵답니다. 삼각김밥에 사발면을 사 먹으면서 먹을 게 없답니다. 자, 이런 사회입니다. 자기 생각에 포인트만 조금만 바꾸세요.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 근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 개개인은 금붕어처럼 사회라는 일반 현상 속에 그런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자긴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금붕어보다 나을 것도 없지만 자기 운신의 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금붕어보다 나은 겁니다. 낫다라고 꼭 낫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사회에. 그러나 그런 뻔한 논리로 자기 인생을 무기력하게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 너무나 몇 살까지 살지,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 북태평양 사령관이 될지, 뭐 재벌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안 돼도 충분히 인정받고 또 남의 인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발달된 사회로 와 있다는 게 옛날에 세탁기 없다가 있는 것보다 훨씬 다행입니다, 지금. 예? 또 그러한 노력이라는 게 막상 거의 해보질 않아서 그렇지. 아니면 해볼 생각이나 기회가 없었던 거나. 아니면 조금 해보긴 해봤어. 근데 힘들 때 그만 멈췄지. 아니면 계속 참고 나갔는데 중간에 큰 좌절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지 조금만 더 밀고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밀고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또 아니면 힘을 얻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다 성취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거 갑자기 일어나는 교통사고 뭐 집안의 지병의 발현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뭐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몇천 명의 사람을 상대하고 또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집 가까운데 래프팅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집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교통사고로 나서 두 부모님 다 즉사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 경희대학교 갔습니다. 어떤 집안의 경우는 뭐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다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안입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뭐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뭐 그럼 자기 하기 나름이라면 끝도 없다 그러겠죠? 끝도 없어도 자기 인생인데 다 포기하고 불평불만하는 것보단 낫지.
자, 그러면 이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에는 집중을 안 하면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어딘데.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던 애들도 보면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기의 성격, 인생관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냥 방황하다가 떠나는 애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 고난이 계기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역사상 큰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고난과 열등감과 비참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 칭기스칸. 그 다음에 제3 계층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장군이 돼서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거의 다 헬렌 켈러, 뭐 설리반 선생님, 다 그런 고난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나이팅게일, 뭐 다 테레사 수녀님, 모든 게 우리가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을 때는 우리가 낳아달라 그래서 부모님이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키워주셨잖니까, 우리를. 우리가 아기 때 키워주셨잖아. 커서는 뭐 무심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아기 때 일단 키워주셨잖아. 그럴 때는 니네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부모님들이. 이 조그만 아기가 커서 참 자기 뜻대로 꼭 대통령 되라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거야. 자기 뜻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다가 가기를 바랬겠죠.